오늘은 아이오딘 적정을 통한 비타민C 정량 분석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산화란 산소를 얻는 것, 전자를 잃는 것이고 환원이란 산소를 잃는 것,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또 산화제란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고 환원제란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비타민C는 환원제로 아이오딘은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이 실험에서 수용성 녹말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녹말은 아이오딘과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남색 착화물을 형성합니다. 아이오딘은 비타민C와 녹말이 함께 존재할 때 비타민C와 먼저 반응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 용액에 녹말을 첨가한 후 아이오딘을 첨가하면 비타민C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는 색 변화가 없다가 비타민C가 모두 반응하면 남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용액이 남색으로 색이 변하면 적정 실험을 종료합니다. 먼저 0.01몰 농도 아이오딘 수용액을 제조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은 용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KI와 같은 I-염을 첨가하면 I3-를 생성하여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필요한 아이오딘의 양은 0.635g입니다. KI는 과량으로 넣어줍니다. 필요한 KI의 양은 4.15g입니다. 아이오딘 0.635g과 KI 4.15g을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녹입니다. KI로 인해 아이오딘의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매우 천천히 녹음으로 실험 전날 제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0.01몰 농도 아스코르브산 수용액을 제조하겠습니다. 아스코르브산 용액을 제조하는 목적은 아이오딘 용액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제조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한 아스코르브산의 양은 0.176g입니다. 이제 두 용액으로 적정 실험을 진행합니다. 0.01몰 농도 아스코르브산 10ml를 0.01몰 농도 아이오딘으로 적정합니다. 색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오딘을 계속 넣어줍니다. 색 변화가 나타나고 실험을 종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진행해 줍니다. 색 변화가 나타나면 종료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아이오딘과 1대1로 반응합니다. 0.01몰 농도 아스코르브산 10ml는 이론적으로 아이오딘 10ml와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8ml의 아이오딘과 반응했습니다. 만약 아스코르브산 용액의 농도가 정확하다면 이론적인 아이오딘의 양보다 1.25배 더 진한 0.0125몰 농도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려온단을 이용하여 적정 실험을 진행하고 비타민C의 양을 구해봅시다. 고려온단 1ml와 녹말을 섞은 용액을 적정합니다. 색 변화가 나타나면 종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줍니다. 넣어준 아이오딘의 양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8ml, 두 번째 실험에서는 7.5ml, 세 번째 실험에서는 8.5ml입니다. 고려온단 1ml에는 약 0.01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0.01몰 농도 아스코르브산 용액 10ml에도 약 0.01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0.0125몰 농도 아이오딘 용액이라면 8ml와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오딘이 필요했습니다. 3번의 실험에서 아이오딘은 평균적으로 9ml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오딘 9ml와 반응한 비타민C의 양은 0.01584g입니다.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아스코르브산 또는 아이오딘 용액의 제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피펫, 비커 또는 약포지에 용액 또는 씨약이 조금씩 남아있는 문제, 씨약의 양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액의 양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펫을 사용했지만 피펫으로 용액을 옮길 때 눈으로 눈금을 맞추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오딘 용액의 농도가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 아이오딘 용액을 파라필름으로 막고 보관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사용하며 2주간 보관했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